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. 어쩌라고요? 대통령이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라고 자신감이죠. 하잖아요. 지지율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확실히 원칙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 어쩌라고 네 글자에 한 10년 전, 15년 전에 이재명을 봤다. 그 느낌에서 내 성과 모르다. 그리고 이게 진짜 신박한 답변이었어요. 네. 애매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는 뭐 근거 없는 혐오는 안 되고 범죄자가 어느 국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정답인데 이렇게 맞아요. 낙인시키면 안 됩니다. 그럼 안 들려요. 잘. 그렇죠. 안 들려. 근데 어쩌라고요. 그리고 뒤에 설명이잖아요. 그렇지. 이게 조선비즈 기자인데 네. 질문했어요. 아까 그 네. 쿠팡. 네.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특정 매체를 떠나 좀 안타깝긴 했어요. 왜냐하면 기자들이 네. 그 질문할 때 상부 지시를 받기도 하거든요. 네. 네, 본인 질문 그 대통령실 가잖아요. 청와대. 네. 지가 궁금해도 못 물어봐요. 그럴 수 그렇죠. 있지. 네, 그렇죠. 위에서 반장이 그렇죠.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. 아무튼 질문이 음.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? 질문이 이 내용이었어요. 막 네. 이게 이제 이번에 네. 중국하고 이제 근거 없는 혐오 네. 이 정서를 해결해 나가자 그렇게 둘이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하지 않았냐.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그 말한 걸 밑자리 깔아. 네, 그렇지. 깔고 나서 근데 그 근거 없는 혐오라고 하지만 네. 이제 표현하기로 이렇게 네. 내가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서해 구조물 문제, 뭐 쿠팡 정보 유출, 중국인. 중국에 대한 이런 그리고 미세먼지 어. 이런 것들을 뭐 우려하고 음. 불편한 그 감정을 갖고 있다. 이건 사실이다.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시진핑하고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습니까? 라고 물었는데 다 하셨죠? 네. 근데 이걸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? 그렇지.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뭐 줄 거라 이렇게 하면서 미세먼지 뭐 그래가지고 너 왜 미세먼지 보내냐 컬럭. 네.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일기토하는 거예요. 근데 질문이 너무 좀 근데 그거는 네. 들고 있는 수첩부터 그래. 그분이 말하시는 그 투 네. 그리고 그 덜덜 떨리는 손 네. 그걸 다 조합했을 때 이거는 그냥 아바타였다. 이거 100% 그분이 하실 제가 기억이 왔다면 제가 그분이랑도 인터뷰를 몇 번 했던 걸로 아는데 그래요. 이렇게 헤비한 걸 다루시는 분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. 제 기억에 막 그때 뭐 공유 숙박 운영하는 뭐 연예인 기사 관련해서 막 법률 그런 거 코멘트 받고 이런 거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저기 나오죠. 나 저 이름 아는데? 저분이 왜 이렇게 저렇게 저간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네. 이제 뭐 회사의 기조에 따라서 그렇죠. 이제 어거지로 억가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노렸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뭐 모르지만 모르지만 네. 그럴 가능성이 노렸던 것 있다. 같아. 네. 근데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성공은 했어. 맞아요. 네. 어쨌든 많은 관심은 받았으니까. 네. 뭐 요즘은 욕 먹는 것도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니까.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 하셨다고 봐요. 그렇죠. 적절하게 하셨죠. 진짜 네. 순발력 있어. 대단합니다. 네. 저는 어쩌라고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칼차단 시키는구나.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그런 자신감이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라고 자신감이죠. 하잖아요. 그건 지지율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리고 지지율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확실히 원칙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렇죠. 평소에 그냥 뭐 두리멍텅하니 뭐 흐리멍텅하니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 없고 그러면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가요?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. 저희도 그렇잖아요. 사실 뭐 잘 모르는 질문 나왔을 때도 네.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풀어낼 수 있는데 아예 모르는 주제 나오면 사실 어버버하거든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미리 생각해 놓은 게 있고 이러한 그 관점이나 거기에 대해 비판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쿠팡 얘기에 대해서 뒤치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네. 와 근데 저는 그 막 영화 같은 멘트인데 이게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힘들어요. 자신감인데 형님 말대로 뭐 쿠팡의 뭐 정보 유출 범죄가 뭐 범죄 행위자가 중국인이다. 어쩌라고요? 이게 사실 기자회견의 용어는 아니야. 그냥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파급이 세기 때문에 이 어쩌라고 해놓고 반문이잖아요.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지. 진짜 저는 지지합니다. 그거 네. 이렇게 해야 돼.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대통령 후보 그리고 당 대표 됐을 때부터 그 약간 성남시장 시절의 그 날것의 느낌이 좀 사라지고 특히 그때 한번 피습당한 다음부터는 네. 굉장히 캄해지셨잖아요. 네. 그러고서
하면서 좀 그러니까 뭔가 리더나 이렇게 좀 조심하는 멘트가 사실 좀 더 약해졌고. 그죠. 네, 물론 또 통찰이나 이런 건 그대로겠지만 근데 그 어쩌라고 네 글자에 약간 한 10년 전, 15년 전에 이재명을 봤다. 아, 어쩌라고요. 그 약간 그 느낌에서 내 성깔 모르나니까 내 성깔 모르나니까. 야, 근데 이게 진짜 신박한 답변이었어요. 뭐 물론 DJ도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쵸. 애매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에는 뭐 근거 없는 혐오는 안 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 범죄자가 뭐 어느 국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뭐 정답인데 이렇게 낙인시키면 안 됩니다. 그럼 안 들려요, 잘. 그쵸. 안 들려. 근데 어쩌라고요? 네, 그리고 뒤에 설명이잖아요. 그렇지. 그럼 일본 기업이 뭐 일본 예를 들면 잘못하면.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 자체가 좀 투박했어요.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건 어그로를 끌기 너무 그냥 그거 읽는 걸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아예 왁구가 짜여져서 오더가 내려온 게 아닐까. 그런 의심이 되죠. 네, 의심이 너무 크게 들죠. 사실 내가 기자라고 생각을 하면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오고 어떤 허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난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니 중국인 때문에 그랬다. 그럼 만약에 지금 쿠팡이 한국 와갖고 미국 어떤 사장 대표 대표가 지금 우리를 열받게 하고 있잖아. 네, enough! 그러면 로저스도 어떻게 해야 돼? 네. 로저스도 뭐 우리가 현미해야 되나? 네. 그건 아니잖아. 그쵸, 사실. 그쵸. 반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과 관련된 것을 이런 게 조장인 거지. 그야말로.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. 왜냐면 제가 자주 말하는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을 때 계란도 맞아본 적 있거든요. 진짜요? 그래요? 네, 그냥 시드니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계란 한번 맞은 적 있어요. 아, 이유 없이. 아시아인이라고요?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. 근데 하여튼 계란을 맞은 적 있어요. 그리고 이러고 가더라고 말을 차 타고. 이거 그건 진짜 많이 하죠. 아시아냐. 눈 찢는 거. 근데 그게 상당히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쵸. 되게 그쵸. 충격적. 저는 근데 사실 그날 화가 났던 게 아니라 무섭더라고요. 그쵸. 맞아요. 무서워요. 실제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유학생이 있고 중국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생계의 문제인 거예요. 맞아요. 그 생존의 문제기도 하죠. 생존과 네. 생계의 문제야. 그쵸. 생명이 위협되죠. 우리가 2024년도까지는 3년인가 그때까지는 중국이 우리의 가장 최대 수출 교역국이었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아마 제가 알기로 6천억 달러인가 그렇게까지 우리 그 흑자였어요. 근데 윤석열 들어오고 나서 마이너스 300억 불 됐어요. 그쵸. 300억 불. 근데 네.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겪는 게 제 사무실이 그 아무래도 청량리 있다 보니까 어. 동대문 쪽 사건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때 중국이랑 관계 틀어지면서 동대문 쪽에서 상인들이 진짜 타격을 심하게 입었어요. 옷 수출이 그쵸. 확 줄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걔네 중국 쪽이 뭐 다른 루트 찾고 이러니까 지금 관계 회복되더라도 이미 또 내재화를 해버렸어 어느 정도는.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했다고 회복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선상이 좀 가더라고요. 거래처나 이런 데에서. 그러니까 이 해외 기업이 와서 뭐 해외 기업이 대표도 아니고 그 내부에 있는 유출자가 뭐 사고 냈다. 그렇죠.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마이크로소프트 와가지고 그 뭐 독일인 뭐 사업한 사람이 여기서 중간에 잘못하고 우리 뭐 유출시켰어. 독일 미워하는 거예요? 저는 오늘 그 황희두 이사였나요? 그분이 네. 하는 말이 너무 와닿았는데 그 설문조사했을 때 중국을 혐오하는 이게 싫어하는 국민이 80%니까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대답에 황희두 이사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국민 중에 80%가 이준석을 비호감으로 여기니까 그러면 이준석 혐오해도 되는 거냐? 그렇죠. 그런 게 아니다. 안 되죠. 예. 그건 안 되죠. 그 국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호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국적 하나로 혐오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거 정당할 수는 없는 거고. 그렇죠.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. 예, 그리고. 본질이 아니라. 예, 그 사용자 한 명 한다고. 그 최경영 TV 최경영 선배가 기자. 올리셨던데 그 미국에서 예전에 그 총기 난사 있잖아요. 네. 한국인 네. 교포. 네. 그럼 매번 그거를 그렇죠. 그럼 미국인들이 한국 애들은 그 교포 걔가 잘못된 거지.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혐오 중성 혐한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렇죠. 그 개인이 일탈이지. 그렇게 있는 거는 이게 인종차별주의예요, 사실은. 그렇죠. 맞아요. 낙인 효과고. 아무튼 이 질문은 뭐 잘 들었는데 잘 받아쳤다. 아, 네. 시원했다. 그러니까 내 속마음 같았다. 네. 실제로 요게 이제 조금 세련되게 나왔으면 뭐 중국의 예를 들면 공안이 우리나라 서해에서 꽃게잡이 뭐 어선해갖고 어민들 때린다. 차라리 이런 문제면 그러면은 국가 대 국가 되죠. 네.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. 특히 국힘 잘 들어. 음. 그 구조물이 너희 정부 때 생긴 거야 이놈아. 윤석열. 아니 그럼 너희 정부 때 생긴 거를 우리 정부가 해결 못 한다고 하고
나 두고 받아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. 지금 코스피가 4천 넘어가지고 뭐 4,600인가 뭐 찍었다고 행복합니다. 하잖아요. 이러다가 만약에 3,000대로 가잖아요. 나라 망한다고 난리 칠 수 있어. 그럼 이미 베네수엘라 킥백열차 탔다. 아니 너희 때는 2,400, 2,800이었는데. 아, 여기 나라 진짜 한 1,900한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. 아니 외환 보유고도 막 하도 뭐라고 해서 봤더니 문정권 때 이러다가 윤정권 때 떨어지고 이렇게 우리 올라가고 있더만. 아 참. 아이고. 그래서 아무튼 다른 주제 하시죠. 네, 이 부분은 네. 아무튼 잘 받으셨다. 예.